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 뉴스의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소식으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탄핵 관련해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네요. 여기저기 또 보니까 집회도 하는 것 같고, 오늘도 탄핵 소추안 또 발의해 가지고 오늘 또 이제 결정되겠죠. 또 탄핵이 결정되는 건지 아니면 또 부결되는지 국회에 또 보니까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가결 이후로 정권 교체 가능성과 함께 다음에 대선 후보에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의원이겠죠. 이재명 의원.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이재명 의원 쪽 그 관련 테마주가 들썩거리더라고요. 또 특히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종목과 수혜 종목이 상한가를 막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대표 관련주의 오리엔트 바이오 주가가 이날 전일 대비 24%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세 차례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 이게 좀 재정상인지 아니면 참 비정상인지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판단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재명 테마주라고 해서 그냥 막 상한가 가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야. 세 번씩이나 갔어요. 같은 기간 또 오리엔트 전공은 무려 6차례 상한가를 찍었어요. 아주 골 때립니다. 6차례입니다. 6차례 상한가가. 지난 11일 투기 과열로 하루 거래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니까 7거래일 동안 6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13일에도 전날보다 23% 올라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3일 331원이었던 주가가 13일에 얼마냐? 6,700원이야. 6,700원. 결국은 6배 올랐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이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CS, 에이텍, 수산 INT, 코나아이, 카스, 형지 LET, 동신건설, 이스타코, 토탈소프트, 상당히 많아요. 테마주들이. 대부분 상한가를 수차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동훈 그 대표 관련주는 혼조세를 보이네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지지율이 약해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게 아직까지 오르진 않은 것 같고, 그래도 그 대상홀딩스가 4일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대두된 지난 11일하고 11일 그 12일에는 이 거래일이죠. 이 거래일 연속 5에서 한 6%대 하락을 하는 겁니다. 13일 4% 상승한 26,600원에 마무리했으나 지난 4일 주가가 22,500원이었죠. 이거의 상승분을 일부를 반납을 한 겁니다. 역시 상한가를 찍었던 오피스넷 그리고 태양금속도 이후 상승 하락을 거듭하면서 상승분을 되돌렸고요. 오피스가 아니라 오파스넷입니다. 오파스넷은 지난 10일에서 1,780원까지 올랐는데 13일에는 또 8,960원, 태양금속은 6일날 3,470원까지 뛴 이후로 13일에는 3,045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1차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주 안랩은 지난 9일에 25%대 오른 82,000원까지 치솟다가 이후로 소폭 하락을 해가지고 13일 기준 7만 한 9,000원 정도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12일 2,93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찍은 써니전자 13일 5%대 하락해서 2,775원에 마무리됐죠. 다만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가 유의미하게 오를지는 미지수예요. 탄핵이 가결되면 야당 중심으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결국은 이재명 테마주로 몰릴 거다. 그러나 정치주의 운명은 후보가 정해지고 나면 거의 소멸된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아주 초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초단기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초단기적으로 투자 가능합니까?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다가 괜히 물립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작전 세력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가 변동성도 상당히 크겠죠. 이 대표 테마주인 오리엔트 바이오는 지난 10일 하루에만 22% 이상 빠져요. 에이텍, 수산 INT, CS도 한 10% 이상 빠졌으니까 조심하자.
조심하자. 도대체 이게 뭐 나란지 뭔지 참 이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하도 불안하니까 이런 때는 좀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봐야 돼요. 이 주식시장을 바라봐야지 괜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정치 테마주들이 너무나 요즘 뭐 들썩여가지고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관련된 또 이야기가 있는데 12.3 그 비상기업 사태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관련주들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영향인데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속초안이 가결되면은 탄핵 정국 물살이 더 거세지겠죠. 일단 가결 여부는 조만간 나올 것 같고요. 정책 관련주의 매매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던 투자자의 그 심리가 또다시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들의 단기 그 악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중장기 전망은 엇갈립니다. 윤 정부는 그 정책 관련주들의 그 주가가 약세를 나타냈어요. 정부의 그 동해 유정 개발 사업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그 대표 수혜주로 구분되는 한국가스공사 전날보다 또 2.39% 떨어져서 32,650원에 마무리됐고 비상기업 사태의 영향을 받은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20%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이 기간에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DK락, 우진엔텍도 약세예요. 탄핵 전국의 직격탄을 맞은 건 대왕고래 테마주뿐만이 아니에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였던 금융주도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정부가 힘을 실었던 원자력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에 또 원전주에 대한 투심도 급격히 악화됩니다. 글로벌 국가 신뢰도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방산주 역시 탄핵 정국과 그 정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다. 그런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정책 관련주에 대한 단기 투심은 더 악화될 공산이 큰데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통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증시 혼란을 부추기던 탄핵 정국의 방향이 하나로 결정되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만큼 또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되지만 그 반대로 현 정부 관련 정책주에는 회피 심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악재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그 정책 관련주에 대한 극단적인 매도 전략보다는 선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선 대왕고래 테마주의 경우 당분간 상승 동력이 부재할 수 있고 그러다 정치 불확실성이라는 악재를 소화한 증시의 단기 그런 반등이 예상되는데 정치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업종에는 주의를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다시 말하자면 대왕고래 테마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어요. 실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정부와 여당, 야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책이더라고요. 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서 야당은 예산 감액에 나섰죠.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이 감액을 반영한 그런 내년도 예산치를 강행했고 유정개발 사업 출자 예산이 505억 원 중 전액에 가까운 497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죠. 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이들에서 원전주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전에 대한 적극적인 스탠스가 경감되더라도 원자력의 효율성과 대체 불가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 성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도 있고 미국, 프랑스, 일본 등 글로벌 주요 국가가 친원전 태도를 보이는 흐름을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탄핵 전국이고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특히 테마주들 조심하시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고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빨리 조용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